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양극화죠. 쉽게 잘 되는 놈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더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미국 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증시에서도 IT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들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수가 790을 넘어서 2018년 8월 수준까지 이미 도달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형 IT 기술주들의 가치평가 금액이 2001년 이후로 19년 만에 최고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IT 관련주 오르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17일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의 국내 주식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1조 8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130%가 넘어선 수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증시에서도 개인들의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게다가 지난 6월 15일에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0조 5천억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거 아니냐는 증시 거품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돈 빌려서 주식 사면 늘어나는 신용 잔고율도 엄청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하죠? 네, 맞아요. 현재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 잔고도 늘어서 14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저금리와 더불어 그동안에 풀었던 통화량의 증가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시중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총 통화량의 규모가 사상 최초로 3천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중의 대기성 자금인 부동자금의 규모도 이미 1100조 원을 넘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의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넘쳐나는 통화량의 증가로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의 힘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입니다. 기업들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 오르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서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특정 기업들 위주로만 크게 올라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마치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듯한 착시 현상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증시에서 역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증시에서 양극화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바이오나 IT 대형주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이나 2차 전지와 같은 성장주 위주로만 급등하고 있어서 나머지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이런 소외된 나머지 종목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만 봤을 때 1800이나 1900 정도 수준에서 현재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받는 종목들은 지수 1800에서 1900일 때 그때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얘긴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위 5,000개 기업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애플, 구글과 같은 상위 5개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수준이 전체 주식 가치의 20%를 뛰어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최상위 5개의 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으로 현재 미국 증시를 평가해 봤을 때 2018년의 수준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성장 모멘텀을 가진 주식에만 돈이 몰리면서 증시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성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해봐야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은 뉴노멀 시장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뉴노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벌어진 금융위기 이후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세계 경제의 특징을 두고 통칭해서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노멀 사회는 노멀 사회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장성이나 꿈을 먹고 커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전의 노멀 사회에서야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따라가게 되면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반영해서 추종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멀 사회에서의 금융경제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서 발표되는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발표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실물 경제를 따라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노멀 사회에서는 기업들의 성장이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늘어난 공급은 물가도 올려서 결국엔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게 되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와 경기가 상당히 괴리된 모습을 보이면 주가는 실물 경제를 반영해서 괴리율을 줄이고 추종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아무리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야라고 해도 시장 상황이나 기업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그래도 좀 쉬어가거나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이 실물시장보다 10배 이상 커진 현재의 뉴노멀 시장에서는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뉴노멀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 업종이나 언택트와 관련된 신기술 산업들에만 돈이 몰리면서 현재의 실물 경제나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금융 경제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언택트나 신기술 관련 기업들만 별개로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이나 꿈 혹은 그 기업의 기대치에 기대서 주가지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항상 증시에서는 이렇게 뉴노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주가와 실적의 괴리율이 커져가는 시점에서는 빠지지 않고 버블 논쟁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블 논쟁이 벌어진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무너질 당시에도 신기술 산업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싹 사라지면서 주가 역시도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IT 버블도 정보화 시대 붐 타고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IT 냄새만 풍기는 기업이라고 해도 회사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미친 듯이 오를 때 아닙니까? 네, 맞아요. 어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맞아서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예전만큼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각국 중앙은행은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바이오나 대형 IT를 포함한 언택트 업종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만 연일 고공행진에서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시점에 나오는 거품 논쟁 같은 경우에는 흘려듣기보다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뉴노멀이나 뉴이코노믹 같은 용어들은 항상 증시가 고점을 이룰 때 매번 빼놓지 않고 등장하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본다면 슬슬 이런 용어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떠오르는 투자 격언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투자 격언 중에 증시는 모두의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모두가 바라는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증시 흐름에 이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조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나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기대감이나 자신감에 도취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보면 이런 기회에 남들 돈 다 버는데 나 혼자 투자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투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틀린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투자 성향 차이일 뿐이죠. 자기의 돈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냐 아니면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냐 성향 차이겠죠. 다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 감수한 리스크만큼 더 먹을 게 충분히 남아있느냐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